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 사회 시간입니다. 선생님도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힘이 듭네요. 여러분들도 아직 다 못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달려봅시다. 참고로 주말에는 선생님 국어, 수학, 사회 영상을 안 올려요. 주말에는 더더욱 푹 쉬세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목요일, 금요일 원래는 학교 나오는 날이었잖아요. 그쵸? 하루에 3시간 안 걸릴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충분히 해도 2시간 정도면은 2시간? 1시간? 2시간? 이 정도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만큼 나중에 학교 나왔을 때 우리 반이 다른 반보다 진도가 좀 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반은 더 놀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얘기예요. 잘 여러분들 보고 왔다 판단이 되고 마인드맵도 잘 됐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 하면은 뭐 체육을 뭐 다른 반보다 우리가 지금 6시간을 더 수업을 한 셈이니까 6시간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는 이제 경제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중에 이제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무역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근데 이 경쟁력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사회 책으로는 144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국제 경쟁력 키우기라는 주제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 먼저 여기 하늘색 가지로 되어 있는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여기에 대처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인데요.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보면 첫 번째 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즘에 갈수록 친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보다는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물론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자동차 가는 동안은 휘발유를 통해 태워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을 해요, 자동차에서. 그리고 그 전기의 힘으로 휘발유를 안 써도 되는 순간에는 전기의 힘으로 갑니다. 그런 자동차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전기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도 오겠죠. 또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임업업 언제죠? 1960년대 이전부터 계속 발전시켜왔던 그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가면 사과, 어디는 포도 이런 것처럼 특산물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점점 조금씩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외국 농산물 수입하고 있는 거 FTA도 이제 그거의 하나라고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값싼 농산물이죠. 값싼 농산물 수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토의를 하고 있네요. 친구들의 생각은 첫 번째는 여기 보이나요? 한번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볼까요? 네. 여기 첫 번째 친구의 생각은 이거죠.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한다. 자, 첫 번째 농업 기술 개발은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땅이 넓은 것도 있지만 씨앗 같은 걸 뿌릴 때 종자를 뿌리고 농약을 뿌릴 때 비행기로 뿌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가 아니고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항기를 이용해서 모를 이제 별을 심기도 하고요. 또 탈곡기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기계들이 좀 더 개발이 되면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도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더 값싼 농산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품종을 개량한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있던 농산물보다 더 맛있는 또 더 값싸고 양이 많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생산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 괜찮죠? 요거 선생님 생각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농산물이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는 더 건강에 좋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선호를 하기도 해요. 외국에다가도 그렇게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유전자 변형도 없고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실제로 키울 때에도 농산물을 훨씬 더 건강한 방법으로 키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친환경하고 관련된 생각들이네요. 여기는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수출이 늘어날 거야. 또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결론은 뭐냐면은 친환경 제품 만들어서 팔자는 거죠. 수출. 자,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만드는 동안도 물론 당연히 오염 물질을 배출 안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제 친환경 제품 자체가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처럼 또는 수소 자동차처럼 이제 사용하는 동안에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 제품을 만들면은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두 친구가 생각하고 있네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건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도 찾아보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나왔던 두 가지가 이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다음 쪽에 있어요. 교과서는 146쪽입니다. 이 146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게 굉장히 시장이 넓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을 잘한다. 정보통신 기술 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막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등등의 전자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중국에서 보면 샤오미라든지 다른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뛰어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서 지금 갤럭시 노트 S6 이거 만들었으니까 됐어 하고 만족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고 품질도 더 개선하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국어책에서 본 듯한 상황이네요. 기억나나요? 기억나니? 국어책에서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그 땡땡 나라의 신발 수출하기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막 그런 거.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 장면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시장이 저번에 봤죠. 수출 시장, 수입 시장이 미국, 중국, 일본에다가 엄청 몰입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무역 시장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휘청거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시장,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도 좀 더 형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TA를 이곳저곳에서 맺으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홍보가 참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하면은 이 제품 완전 짱이야 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계속 홍보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오늘날에 좀 외국에서 알아주는 우리나라 제품들인데 우리나라 수출품이 여기에 한정돼 있다 보면은 이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제 스마트폰 그만 사야겠다, 스마트폰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에 여러 나라들이 막 계속 함께 다 스마트폰에 경쟁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더 싸게 팔아야 한다거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품을 좀 더 새로운 수출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다양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 예전에 IMF 날 때 이런 거 하다가 망했죠. 어떤 회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굉장히 빚을 많이 지게 돼요. 왜냐면 그거 하나 했다가 몰입을 했을 때 훨씬 성과가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출품을 다양화한다는 거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나서 단순히 물건 종류를 여러 가지를 판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다시 경쟁을 할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과서 144쪽에서 146쪽까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인드맵 정리하면서 책을 한번 훑어만 봐주세요. 그럼 나중에 학교 와서 같이 선생님이랑 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